좋아, 자 봅시다. 오늘 할 쪽은 페이지 304쪽부터 하면 되네요. 자, 원의 방정식 두 번째 시간.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짜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원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 원을 보면.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교점이 생기잖아. 그죠? 교점을 연결한 이 선을 현이라고 부르는데 서로 두 원의 공통적인 현이라 그래서 이걸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요걸 공통현. 근데 공통현을 통해서 직선을 쫙 그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단원이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그냥 아무 식에서 아무 하나를 빼주면 돼요. 어차피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1차식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XY와 관련된 1차식 나와야 돼. 그지? 근데 원이라고 하는 거가 2차식이란 말이야. X도 2차고 Y도 2차인데 서로 X제곱, Y제곱이 개수가 언제나 1이기 때문에 A라는 식에서 B라는 식을 빼든 B라는 식에서 A라는 식을 빼서 정리하든 어쨌든 간에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새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원이 있는데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새로운 원을 만들어 봐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원은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원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이 내용은 이제 항등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봐봐. 우리가 직선은 또 이거야. 자, 직선이 하나 있고요. 플러스 K라고 쓰고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괄호를 치겠죠. 는 0꼴을 하면 이 식은 어떠냐면 이 K에 상관없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해가지고 앞 단원에서 배웠어요. 그럼 이 직선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단원에서는 뭘로 바꾸면 돼? 원으로 바꾸면 되잖아. 원 더하기 K에 원이 또 있어. 그리고 는 0이라고 하면은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새로운 식인데 어쨌든 K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던지 간에 봐봐. 여기 X 2차항의 입장에서 보면 X제곱 더하기 하나는 Y제곱이고 하나는 K에 가르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야. 그럼 어쨌든 간에 K에 어떤 수를 넣어도 나중에 이 숫자를 다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원이 된다는 겁니다. 단 하나 뭐일 때 빼놓고 K가 마이너스 1일 땐 안 돼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냥 없어져 버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위에서. 공통현의 방정식 그냥 뺀다 그랬잖아. 이 뺀다는 개념이 K가 마이너스 1을 넣는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공통현의 방정식으로 간다는 얘기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에는 이제 이 관계가 되는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 요 내용을 바로 모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다뤄가지고 문제로 풀어가 볼 거냐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쪽 305쪽으로 갈게요. 자, 그럼 문제를 다뤄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내용으로 어떤 문제를 다룰 거냐? 가자 용.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 그런다고. 공통현의 방정식은 A식에서 B식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도 되고 여기서 이거 빼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상관없어. 보통 이 앞에 있고 뒤에 있으니까 그냥 앞에서 뒤에 걸 빼버리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뺐습니다. 이렇게 빼. 자, 그럼 어차피 X제곱, Y제곱은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AX인데 플러스 2X니까 이제 이렇게 적은 거고요. 자, 6Y인데 마이너스 2AY니까 이렇게 적은 거고요. 자, 9 마이너스 1에서 8로 적은 겁니다.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죠?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어딜 지난다?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대입해라 해서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이제 1을 대입해가지고 A 값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크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되는 그게 어려운 형태는 아니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K를 이용해서, 항등식을 이용해서 하나의 원 플러스 K의 또 다른 원은 0꼴이라고 식을 적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이건 K가 -1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왜? K가 -1일 때는 이 창이 사라져서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1,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요 식에다가 1,2를 대입해 주는 거야. 1, 2, 1, 그 다음에 1, 2, 1, 2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정리했더니 K가 1이 나온대. K가 1이 나왔잖아. 그죠? 그럼 K의 1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고 이 식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집어넣고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x제곱 2개니까 2x제곱, y제곱 2개니까 2y제곱,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10x, 그다음 y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y만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 입장에서도 플러스 4밖에 없네요. 이렇게.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뭘로 나눌 수 있어? 바로 이 숫자로 나눌 수가 있게 돼. 그럼 새로운 다시 원의 방정식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그 새로운 원의 넓이를 구하라던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떤 형태로? 표준 형태로, 표준형의 형태로 고쳐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으니까. 그죠? 고칠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5x면은 뒤에 필요한 숫자가 2로 나눈 거에 제곱 필요하니까 마찬가지로 y제곱 마이너스 y면 필요한 숫자 생각해서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넓이라던가 둘레라던가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요 단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직선 문제 하나니까 380번 하나랑 382번 이렇게 두 개 풀어볼게요. 80번과 82번을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자, 380번이에요. 이거. 자, 두 원의 교점을 자는 직선이죠. 빼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1에서 2를 빼버리면 x제곱 y제곱은 사라질 거고요. 2x 플러스 k 플러스 2y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얘랑 수직이래잖아. 얘의 기울기가 3이니까 그거랑 수직인 기울기는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얘의 기울기는 요걸 넘겨서 요걸 나눠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2가 나와요. 그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k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3분의 1은 6분의 2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6이 돼야겠네. k는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다음입니다. 자, 382번은 이거예요. 자, 두 원인데 미지수 값이 또 있어가지고 미지수가 있는 곳에다가 k를 붙이지 마세요. 식이 이상해집니다. k를 붙일 때는 여기 어쨌든 간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k를 붙여줘야 되는데 k를 뒤에 식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k 붙이고 씁니다. 미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점을 두 개를 준 거예요. 두 개의 점을 대입해가지고 식을 정리하는 얘기지. 자, 0,2 대입해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나오고 3,1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식을 여기서 연립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연립했더니 k가 1이 나오고 a가 2가 나왔어. a가 2, k가 1 대입해서 쭉 정리했더니 어쨌든 간에 x제곱도 두 개고 그러니까 나중에 2로 쭉 나누면 되겠죠. 2로 나눴더니 이렇게 식이 나오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y 더하기 8은 0. 여기 끝이 아니야. 이게 이제 어떻게 알아?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죠? 이걸 이제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되니까 어쨌든 이게 넘긴 다음에 얼마 필요하냐면 4가 필요하고요. 9가 필요합니다. 총 13이 필요해요. 그죠?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니까 이제 13에서 마이너스 8하면 5가 될 겁니다. 반지름이 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어쨌든 r제곱이 5라고 써있기 때문에 원의 넓이는 답은 5파이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원의 넓이를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여기 382번은 중요하고 넘어갈게요.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반드시 K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알아둬라. 넘어가겠습니다. 이 항등식의 성질은 K를 이용하는 게 문제에 반드시 나오거든. 근데 직선이 나올지 원이 나올지는 학교 선생님이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오는 형태니까 가능하면 원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거야. 원이 식이 좀 더 복잡하니까. 자, 다음으로 할게요. 자, 다음은 이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였어요. 그 두 원의 식이 이렇게 있는 거야. 공통현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공통현의 방정식이 있는데 잘라 여기서부터까지 길이만을 물어본 거겠죠. 알겠습니까? 이걸 과연 어떻게 구해줄까라고 하면 일단은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면은 여기서 이걸 빼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 식을 직선이 쫙 가는 이 식을 구해봤더니 x 더하기 y 빼기 1은 0이 되더라. 요걸 알아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 원의 중심을 알아봤더니 이 원의 중심이 뭐냐면 한어의 원의 중심이 0,0이잖아요. 그죠? 반지름을 얼마냐 알아봤더니 반지름이 2입니다. 반지름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 OA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야. 그죠? 이게 2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점도 있어. 직선의 식도 있어. 그러면 OM이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점과 직선의 거리니까. 그죠? 점과 직선의 거리는 공식이 있습니다. 루트 요거 개수의 제곱의 합이니까 2분의 절대값 대입한다 그랬어요.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바로 여기의 길이가 루트 2분의 1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써서 AM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피타고라스를 사용하면 예제곱은 4고요. 예제곱은 2분의 1이니까 4에서 2분의 빼면 2분의 7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루트 2분의 7이니까 2분의 루트 1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답은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AM 반토막이잖아. 그죠? 곱하기 2 한 게 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 공통현을 따지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둡시다. 근데 문제가 얘는 너무 일반적이야. 무슨 말이냐면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잘 내지 않는다 그랬어. 그럼 어떤 걸 잘 내? 현의 길이를 주고 미지수를 넣은 다음에 그 미지수인 상황을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율은 더 높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풀어놨는지 여기 이런 거. 384가 출제율이 더 높아. 384번을 풀어보세요. 중요를 384번을 해놓자. 위에 말고. 요런 게 중요하다. 미지수를 물어보는 게 오히려 중요하구나. 중요.
자, 같이 봅시다. 자, 두 원의 공통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공통연의 방정식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공통연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식을 빼준다. 그래서 1번에서 2번 빼줬더니 마이너스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공통연의 방정식을 일단 구해놨어. 자, 얘는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꼭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를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여기가 0,0이고 그 다음에 요 식은 얘고요. 반지름은 루트 5예요. 근데 문제가 주어진 걸 봤더니 현의 길이가 2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란 얘기잖아. 반토막 내면 1입니다. 피타고라스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라스형을 사용하게 되면 5고 1이고 여기가 4가 나와야 되니까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길이
점과 이 공통한의 방정식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운 내용이죠. 직선에서. 자, 점과 직선의 거리가 2가 나와야 된다라는 식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직선이니까 루트 개수의 제곱의 합 16 더하기 9분의 절대값 0,0을 대입해준다. 이렇게 해서 2가 나왔어요. 5가 되네요.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가 넘어가서 1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수 a 값을 구하세요. 5를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10이니까 절대값을 통해서 1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양수 a 값은 5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으로 합시다. 자라라라. 자, 다음은 어떤 거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위치 관계. 자, 위치 관계.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3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원이 있고 직선이 지나는데 이 직선이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의 3개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판별식으로 설명했는데 판별식으로 아예 안 할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요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주로 다 이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많이 쓰기 위해서라도 판별식이 아니라 이와 같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의 관계하고 반지름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이 관계, 원과 직선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원과 직선의 거리가 너무 작아. 뭐보다? 반지름보다 작아. 그러니까 D가 R보다 작다는 관계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D가 점과 직선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두 번째,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점과 직선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동일하다는 얘기겠죠. 자, 세 번째, 자, 만나지 않으려면 점과 직선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습니다. 누구보다? 반지름보다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D가 R보다 커야 만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원의 중심은 0,0이고요. 반지름은 2예요. 근데 식은 x-y 더하기 1은 0이죠. 자,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루트 2분의 절대값 대입해주면 1이 됩니다. 이걸 봤더니 반지름이 점과 직선의 거리보다 커버리네요. 그죠?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위치관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 원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너무 어려워요. 잘 듣고 하는 게 좋습니다. 원을 가장 어려워해. 근데 이번 시간이 거의 끝이야. 다음 시간 얼마 안 남을 거예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 또는 값을 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돼 있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우선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죠. 반지름보다. 그러니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은 루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식 자체가 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꼴이에요. y를 넘겨서 정리해야 점과 직선의 거리를 세우겠죠. 자, 점과 직선의 거리는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절대값 뭐 한다? 대입해준다. 00 대입하니까 k가 되겠네.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 2잖아. 그죠? 그러면은 점과 직선의 거리가 이만큼이고 반지름이 이만큼 반지름이 더 커야 돼.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절대값 k가 넘어가니까 2가 되죠. 그냥 2보다 작다. 이거 가지고 이제 범위 구하는 거다. 절대값 푸는 걸 우리가 했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뭐겠어? 접한다 그러면 이거 등호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등호면 플러스 마이너스 2겠지. 그러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k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의 답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풀이 보면 선생님은 다른 풀이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이용한 거니까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한 문제 그냥 390번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390번 풀어보세요.
피곤해도 좀만 참아. 빨리 끝나면 시간 남으면 좀 쉬더라도 지금 집중하세요. 전화 알겠죠? 314쪽까지 하면 되니까 13쪽까지구나. 좀 해내세요. 실시간 좀 있을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관계예요, 여기. 자, 보세요. 원이 있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을 구하고요. 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표준형으로 고쳐야죠. 중심을 알 수 있는 형태로 고쳤습니다.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4 했으니까 플러스 4, y제곱 마이너스 6 하니까 플러스 9. 그러면 13 갖다 썼죠? 9 넘긴 다음에 13 하니까 4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중심은 2,3이고요. 반지름은 2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직선의 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이용해야 되니까 요거 개수의 제곱의 합이죠. 루트 9 플러스 16. 절대값 어떻게 한다? 대입한다. 2 대입하고요. 3 대입합니다. 그럼 6이 되고요.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되네요.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얼마가? 2보다 작아야 바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 했네요. 자, 절대값 6 마이너스 6 더하기 k가 얼마보다?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절대값이 10보다 작는 건 사이값입니다.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마이너스 6 더하기 k가 10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k의 범위는 양변에 6을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6보다 작다.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는
아까 원 두 개 있을 때가 더 중요해. 원 두 개 있을 때가 더 어려워요. 그냥 얘는 대놓고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만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보세요. 샥! 자, 원이 있습니다.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일단 원이 직선하고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자, 원의 중심은 현재 마이너스 1,1이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8입니다. 뭐 루트 2루트 2라고 해야 되죠. 루트 8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그러면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요 길이를, AB의 길이를 우린 구해야 돼, 요거. 그러면 CH 알면 되잖아, CH.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될 거 아니야, 그죠? CH가 뭐야? 점과 직선의 거리죠. 그러니까 이 점은 원의 중심이니까 마이너스 1,1이고요. 직선은 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자,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D는 어떻게 사용하더라? 루트 개수의 제곱의 합이니까 4 더하기 1 절대값 대입해 준다. 마이너스 2랑 1이니까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5가 되네. 이렇게. 그러면 루트 5분의 5니까 루트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5네. 여기가 루트 5면은, 자, 루트 8, 루트 5면 여기 루트 3이어야지 뭐. 그죠? 그거의 2배가 바로 현의 길이입니다. 따라서 답은 2루트 3. 그래서 2루트 3이라고 답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유형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기운 냅시다. 기운 냅시다. 자, 여기가 4. 둘 다 중요하네요. 둘 다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번 391, 391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합시다. 자, 앞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A, B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원은 중심이 안 나와 있잖아요. 표준으로 고쳐야겠죠.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4 이렇게 됩니다. 표준으로 고칠 수 있지? 바로. 자, 중심은 3,4가 되고요. 반지름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직선은 항상 점과 직선의 거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의 형태로 고쳐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지름은 2고요. 자, 점과 직선의 거리를 쓰겠습니다. 그게 바로 요만큼의 길이가 되니까.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절대값 대입하면 되죠. 3하고 4 대입했던 6에 4 빼면 2가 되네요. 그죠? 루트 2분의 2는 약분하면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루트 2야, 길이가. 그지?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2라는 거는 이제 우리 라스형을 써가지고 여기가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루트 2니까 선분 AB의 길이는 이거의 2배, 답은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자,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의 이제 문제인데 현의 길이를 주고 이번에 거꾸로 미지수를 구하는 형태 유형.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고칠 필요가 없네. 중심은 2,1이고 반지름은 3입니다. 자, 직선의 형태는 넘겨서 직선의 일반형으로 고쳐주고 자, 그 다음에 그림을 상황을 이해합니다. 자, 현의 길이가 4라 그랬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니까 반토막은 2일 거 아니야. 반지름이 3이니까 3이야. 그럼 내가 점과 직선의 거리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구나. 9고 4니까 5 따라서 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사용하면 루트 5가 나와야 한다. 이걸 쓰면은 루트 5분의 그죠? 개수의 제곱이 합이니까 4 더하기 1이니까 루트 5 절대값 대입합니다. 절대값에 2, 1 대입해 주니까 4가 되고요. 1이 되네. 5가 되네. 5-K를 했더니 그 길이가 루트 5가 나와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넘어가니까 절대값 5-K가 5가 돼야 돼요. 그럼 K가 0일 수도 있지만 여기 전체 수가 마이너스 10일, 그러니까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K가 그때는 10이겠네요. 근데 양수 K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0은 안 되는 거고 답은 10만 써야겠죠. 알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 오늘의 마지막 형태의 유형이 되겠네요. 자, 점 P가 있습니다. 3,2예요. 원액은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합시다. PT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가 진짜 본격적인 원의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자, 점에서 원액은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하는데, 이걸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머릿속으로 떠오르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직접 그려야 돼. 한 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접선의 접점이라 그럴까? 접선을 어떻게 그어야 돼? 이렇게 통과하게 그는 거 접선이라 안 해요. 이와 같이 한 점에서 만나게끔 그어줘야 된다는 거. 위로 그리든 아래로 그리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점에서 딱 만나는 그 순간을 T라고 하자는 거야. T. 그랬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뭐냐. 이렇게 그냥 묻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은 원은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되죠. 자, x제곱 더하기 4x니까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겁니다. 나는 5를 갖다 썼네요. 넘겨서 5를 더해주면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요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겠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만 확보된다면 PT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길이가 확보됐어. 왜? 좌표 있고 좌표 있어.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자. 자, 빼서 제곱하니까 25 더하기 자, 빼서 제곱하니까 9. 그래서 루트 씌우면 되겠네. 루트 34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34 빼기 4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루트 30이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루트 30입니다. 알겠습니까? 나왔어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짜라라라. 중요! 자,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중요. 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얘도. 자, 그러면은, 원의 외부의 한 점으로부터 이 원에 그었을 때, 선을 그었을 때, 최소 최대를 찾아라 문제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 원 위에 점을 하나 가지고 직선에 그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두 문제는 사실상 굉장히 유사해요.
하나의 점을 가지고 할 때는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면 되는 거고, 이와 같이 직선 이용했을 때는 점과 직선의 거리를 이용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자, 원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이랬어요. 자, 직선은 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 붙어 있으면 최소값이 0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원과 직선은 떨어진 상태에서 이 문제를 물어보게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봅시다. 여기 보면 원의 중심이 표준형 고치면 되니까, 자, 표준 이제 고쳤어요. 나 고칠 줄 아니까 이렇게. 자, 그럼 원의 중심은 1,-2입니다. 중심은 1,-2라고 설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2루트, 루트 8이겠네요. 그래서 반지름을 루트 8이라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이제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중심이 1,-2이고요. 직선의 식은 x-y 더하기 3은 0이니까. 자,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루트 2분의 절대값 대입해주더라. 1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3이니까 총 6이 되나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루트 2분의 6 약분하니까 3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럼 이걸 왜 구했냐면 이제 상황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있어요. 그럼 원 위에서 직선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거리는 항상 수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그죠? 맞아? 이것보다 더 짧게 만들 수 있지. 이렇게 가면 더 짧아지니까. 그죠? 그럼 과연 어디가 제일 짧을 거냐면 원은 중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중심이 있으니까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를 연결을 해줘요. 연결해줘. 그러면 여기 점일 때가 가장 짧은 길이가 되고 이 넘어서는 순간 다시 길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큼을 제외하면 최소값이 되는구나. 그죠? 그러면 최대값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이쪽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가 제일 최대겠지. 어차피 여기 넘어가면 또 짧아질 테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한 거야?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한 거예요. 여기에서 반지름이 2루트이니까 반지름을 빼주면 최소값,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 그래서 최소는 루트 2가 나오는 거고 최대는 5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이해되세요? 다음으로 풀어보시다 그러면 두 문제 있습니다. 두 문제 풀고 정리할게요. 자, 두 문제 풀어보세요. 393번과 394번.
좋아, 다 했습니까? 할만해요? 둘 다 풀었어? 오, 좋아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앞에 있는 관계는 이겁니다. 외부에 한 점이 있고요. 그 원이 있어요. 원은 중심이 1,-2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는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외부의 한 점으로부터 여기 접점이 생긴다는 얘기고, 이번에 그 접점의 길이를 아예 준 겁니다. 5라고. 그죠? 그러면은 요 반지름은 3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 가지고 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A라는 점까지 거리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9고 5니까 더해서 9고 25니까 더해서 34가 되죠. 루트 34.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34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면 뺀 거의 제곱 더하기 뺀 거의 제곱이 루트 34.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양변에 제곱하니까 루트는 없어지게 되고 9가 넘어가면 25가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2의 제곱이 25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너무 전개해서 푸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2의 제곱이 25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될 거 아니야. 그죠? 플러스 5일 때가 양수니까 A는 3이 되겠네. 양수 A는. 만약에 음수 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원 위의 점과 원이 중심도 몰라 반지름도 몰라 표준형으로 고쳤습니다. 자,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항상 이런 거예요. 자, 원과 직선의 거리를 묻는 거니까 원이 만나지 않는 상태고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구해준 다음에 반지름 빼면 최소,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루트 9 더하기 16 항상 25가 됐으니까 이제 바로 5라고 써도 알겠죠? 절대값 쓰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고 4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과 4를 집어넣으면 숫자가 왜 이렇게 크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0, 그럼 마이너스 25에다가 35, 마이너스 3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길이가 얼마 나와? 7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7인데 반지름을 뺀 게 최소니까 여기서 이거 빼주면 최소는 3, 최대는 더하면 최대니까 최대는 1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좋았어요. 자, 오늘은 일단 내용 여기까지고요. 피곤하면 잠시 쉬었다가 5분만 쉴게요. 5분 쉬었다가 라이트 쌤 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알겠습니까? 잠시 쉴게요.